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먼저 그러면 근황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인사 말씀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성현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어제 길복순 쫑파티 했고요. 아침 7시까지 마셨어요. 제정신, 힘든 상태고 선배님은 오늘 때문에 11시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오늘 사진을 많이 찍으실 것 같아서 어제 11시는 아니고 10분만 더 있다 10분만 더 있다 보니까 12시 12시에 집에 가고 있는데 전도연 씨가 계속 전화 와서 다시 오라고 죽어도 못 간다고 일찍 잤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그럼 최근까지 길복순 촬영을 함께 하셨고 어제도 좀 더 추가 촬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촬영을 끝내고 저는 이제 제가 늘 저만 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호텔 숙소를 하나 잡아달라고 해서 저 혼자 이제 편집실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정도 편집을 해보는 중인데 그거 끝나자마자 쫑파티를 이제 하게 됐고 한 이틀 쉬고 바로 다시 이제 편집실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는 뭐 근황이랄 게 없고 저는 좀 일찍 22일 날 끝나서 놀고 먹고 그냥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만나고 하면서 편하게 살 찌우고 있습니다. 빼야 되는데 별일 없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미리 질문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고 지금 두 분 앞에 상자에 그 질문들을 담아놨습니다. 즉석에서 질문을 두 분이 직접 뽑아서 답변 듣는 걸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변성현 감독님부터 앞에 질문 하나 뽑아주시겠어요? 직접 읽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 이실정이 서청대를 안아주는 것은 온문 포옹과 대비되게 보이기 위한 연주인가요? 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맞고 운범이 이제 청대를 포옹을 2번 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포옹이 의미가 되게 다른 포옹이잖아요. 그리고 이 실장이 청대에 대한 포옹은 어떤 동질감 그리고 청대는 그 동질감에 대한 본인 혐오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포옹을 좀 써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창대를 김원범이 안아줄 때 2번의 포옹이 있는데 약간 다른 의미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약간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2번의 포옹은 이제 첫 번째 포옹은 어떤 이제 같이 가자라는 포옹이라면은 2번째 포옹은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한 포옹이었으니까 운범은 이미 결심이 섰을 것 같거든요. 청대가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한다라는 결심을 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 사람을 완전 상반되는 포옹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정에서 잡혔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배우님도 질문 하나 뽑아서 이미 뽑으셨나요? 뽑아주시죠. 운범이 한 자네가 했는가라는 말이 창대에게 상처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또 뒤늦게라도 그 말을 후회했을까요? 후회는 안 했을 것 같고요.
상처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대선판이 되다 보니까 이 상대의 어떤 그런 기획된 어떤 그런 뭐라면 같이 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의 또 개인으로서의 어떤 안타까움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상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 아픈 장면이에요. 저도 굉장히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 장면이 두 사람이 진정 갈라서게 되는 장면인 거잖아요. 촬영하실 때 좀 더 긴장하셨다거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서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문범집 서재인데 일단 두 사람이 어떤 포지션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가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걸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일단 서보라고 일단 상대는 앉았고 저보고 어디 앉혀도 보고 뭐 기대도 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일단 시작해 볼래요 그래가지고 첫 포지션부터 잡기가 조금 정의에서 찍은 촬영이 아니고 아마 되게 감독님도 부담이 많았었고 이성균 씨나 저도 굉장히 부담이 많은 씬이었고 그게 잘 안 풀리면 둘이 어떤 헤어지는 장면이 좀 아프기도 해야 되지만 야멸차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런 감정이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작품이 좀 풍부해지지 않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스태프들 배우 성균 씨나 저나 되게 긴장하면서 또 길게 찍었거든요. 카트 찍지 않고 보통 병서현 감독님이 마스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좀 짧게 근데 그 장면은 길게 그냥 감정 계속 길게 찍으면서 계속 감정이 교류되는 걸 느끼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 원래 제가 콘티 신봉자여서 콘티를 오래 하기도 하고 그래서 콘티를 해놓고 콘티대로 찍는 편인데 그날 이제 와가지고 촬영 감독님이랑 이걸 보고 이제 배우들 오기 전에 연출부 친구들이 이제 일단 카메라 앞에 서보잖아요. 근데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원래 거실이었는데 거실이 너무 탁 트여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 얘기를 과연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에 테이블에 편히 앉아서 할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세트장 주변을 이제 다 사실 이제 또 그리고 연출부 친구들을 세우면 또 그 느낌이 또 안 나서 배우님들 일단 와보시라고 해라 그래서 형은 선배님이랑 경고 선배님은 여기저기 막 다 세워봤어요. 다 세워보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제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찍어야 되는데 저한테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하고 모니터에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서 경고 선배님이 이 새끼 말렸다. 얘 지금 몰라? 얘 지금 말렸어. 엄청 짜증났던 기억이 나요. 결국에는 배우를 여러 번 세워보다가 성윤 선배님은 앉아있는 건 일단 서재로 정했고 좀 좁은 서재야겠다. 성윤 선배님 앉아있고 경고 선배님은 앉았다 섰다를 하다가 경고 선배님 이렇게 기대 계셨는데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일단 여기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조영래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이었고 개봉 전에 저 인터뷰했을 때 테이블 씬이 있는데 엄청나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스크린을 보고 에너지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어요. 촬영 감독이 잘한 건 아니고요. 배우들이 네. 자,
제가 술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제가 버벅거리는 것보단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계단신 외에도 위치적으로 인물들의 관계 구조도를 나타내셨다는 장면들은 어디였는지 예를 들면은 너무 티나는 장면이긴 했는데 그 김영호와 그 유진 총재의 자리를 양보하는데 이제 자리가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좀 더 위에서 내려본다게 한다거나, 그리고 박비서와 차창대의 또 이제 목포 사무실에서 창대를 계속 위쪽에 배치시켜서 박비서가 뭘 따지러 오게 해도 창대를 위로 올려보고 따지게 하게끔 그렇게 좀 설정들을 했었고, 이외에도 사실은 지금 생략된 장면인데 그건 높낮이가 아니라 어떤 자세에 관한 건데, 배종욱 선배님이 하셨던 이 여사님 역할과 은범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주인 자리에 배종욱 선배님을 배치하고 은범이 앞에서 서성거리게끔 뭐 그런 약간은 좀 관계들을 여러 군데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한상과 김은범이 올 때 은범이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집 주인 자리에, 게스트 자리에 이한상이 앉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은범이 훨씬 더 남의 집에 가서도 큰 힘을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그래서 그랬던,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렇네요. 근데 매 콘티마다 인물들 위치를 계속 신경 쓰면서 해가지고 회의실에서도 다 이렇게 배치시켜봤다가도 해보고 해서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많은 장면이 정치적으로 설득을 한다거나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계산을 하시고 인물들의 위치를 약간씩 미세하게 파인 튜닝 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우님 질문 이미 뽑으셨는데 아니, 제가 뽑았는데 이거 감독님 질문 같은데요?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질문인데 선배님이 하나 뽑으시는 게 어떠세요? 네, 그 질문은 그럼 킵해 주시고. 네. 질문이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 장면에서 은범이 실제로 창대를 만나는 거라면 은범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글쎄, 창대가 시간이 지난 후에 만나게 되면 창대의 모습이, 은범은 계속 실패를 하긴 했지만 창대의 모습이 생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쓸쓸하고 또 상대가 아팠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어디 아픈 곳이 있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은범한테도 질문하고 뭐 은범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글쎄 실제로 만났다면 말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온전히 또 감독님의 창작이기도 하니까 어떤 감정을 담고 싶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 질문도 그럼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엔딩 은범이 어떤 기분이었을 거냐라는
저는 이게 뭐 실화 베이스이기도 하고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되게 개봉하기 전에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 DJ에 대한 그 실화 베이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듯이 DJ는 그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봤다면이라는 가정이란 존재를 없앴을 것 같아요. 그 은범은 창대를 저는 봤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창대가 뭐 원래 집에 쳐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목적과 수단이라는 선택지는 결국 과정에 의의를 두느냐 결과에 의의를 두느냐라는 말도 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은 평소에 어느 쪽에 좀 더 의의를 두시는지. 저는 지금까지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근데 결과가 계속 안 좋으니까 결과에 좀 의의를 두고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저한테 창피한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왜 딱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좀 그게 저한테 사실은 일을 하던 뭐 생활을 하던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좀 심하게 과정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데 최근에 좀 결과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번에 백상에서 한번 차지하셨는데 네, 그 상관왕 그 조호진 배우님도 받으셨고 그리고 서경 배우님도 받으셨고 감독님도 받으셨는데 후보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결과도 좋은 영화였다는 점 저희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배우님 작품상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전세현 감독님이 분해했어요. 저는 관객이 많이 안 들어서 안 줬나 보다. 마지막 그 시상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박찬욱 감독님 나오시고 노래가 감독님 나오시는데 마지막 빈집털이었는데 작품상을 좀 받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선배님한테 정말 했을 때 빈집도 못 들었다 말씀드렸었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킹메이커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또 보고 싶고 또 감독님과 배우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결과도 좋았다.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우님 질문해 주시죠. 킹메이커의 첫 촬영씬과 마지막 촬영씬은 가까운 무엇이었나요? 마지막이 뭐였죠? 저의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이 집 아니었나? 첫 촬영은 기억나요. 이한상 집에 찾아가서 나를 미시오라고 했던 장면이 첫 장면이어서 그때 긴장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모든 배우들이 그렇겠지만 그 영화의 첫 촬영할 때 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불안당 때는 톤을 못 잡았었어요. 그 불안당 때는 첫 촬영이 그 임시완 씨랑 이 교도소 담벼락은 몇 미터인데 뭐 그런 대사가 있는데 자기는 참 멍도 참 이쁘게 된다고 하는 대사인데 그때 톤을 못 잡았었어요. 그래서 킹메이커 때는 이 또 사투리도 써야 되고 실제 또 모티브가 된 인물도 있고 해서 또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톤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느라고 되게 긴장 많이 했었어요. 마지막 촬영은 기억이 안 나네요. 제 생각으로는 그 김은범 집이 아니었나 세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좌관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감독님이나 저는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영화 첫 촬영이랑 마지막 촬영은 기억이 나는데 경구 선배님 마지막 촬영이 뭔지는 아니 저는 배우가 끝나도 저는
지금 찍으니까 그 킹메이커 마지막 촬영은 그 창대가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는 게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춘천에서 찍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그림자를 만들려고 낮 밤에 찍었거든요. 조명을 엄청나게 그 그림자를, 왜냐면 해로는 그 그림자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밤에 그 낮 같은 환경을 이제 크레인을 띄우고 엄청난 조명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래 준비한 씬이었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기억이 나는 게, 촬영 때도 이제 그림자 길이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제 각도랑 맞춰야 되니까 하는데, 다 이제 문과 출신들이어가지고 CG 이사님이라든가 그 문과 출신 이제 촬영 감독님의 그 어떤 계산인데, 그 계산도 실제로 가서 했더니 정확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촬영은 그거였던 거 기억해요. 그림자 그리고 빛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 어떤 메타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으로 또 마지막 촬영일을 쓰셨다는 게 되게 재밌게 들리네요. 네. 다음 질문 또 뽑아주실까요? 감독님? 전당대회 시퀀스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당대회 시퀀스에 대해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씬이 그 시퀀스였는데, 일단은 그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보조 출연자분들, 보조 출연 배우분들, 그 다음에 저희 영화의 모든 배우들이 거의 다 등장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보통 모니터 뒤에 배우들이 한 4명, 적게는 2명, 1명, 4명, 많으면 한 6, 7명 앉아있는데, 모니터 뒤에 배우가 막 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다른 배우들한테 어떻게 디렉팅하는지도 이제 다 일일이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한테 다 좀 어려운 선배님들이시고, 은수 씨를 제외하고는, 그 서은수 씨를 제외하고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들이시고, 그래서 부담이 됐었고, 그리고 근데 아까 그 서재 씬과는 다르게 전당대회 씬은 콘티에서 단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순간순간 부분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찍어야 될, 워낙 커트가 많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냥 딱 찍어야 될 부분들, 그래서 어쩌면 배우들은 약간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는 게, 경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라 앉아서 지금 발표가 났다, 이겼다, 뭐 그러니까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기 쉬는 시간이다, 이제 세팅이 되는 대로 하고, 그 창대도 위축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긴장한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정해진 시간은 짧았고 찍어야 될 물리적인 양은 굉장히 많아서 정말 계산했는데, 다행히 배우들이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어서 그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그 편집된 부분인데 좀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김용호에 대한 장면들인데, 사실은 이제 밖에 그 안막에서 이제 창대와 이한상 뭐 이렇게 둘이 기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안쪽에서는 은범이랑 김용호가 그 서로, 아니요, 그 은범은 서 있고 김용호는 그를 돌아보면서 이제 기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배우가 너무 멋있었는데, 이게 긴장감이 늘어지는 거예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저기가, 우리는 그 뒷공간을 더 궁금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뒷공간이 별로 궁금해지지가
않는 템포여서 제외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운범이 이겼을 때 김영호가 축하합니다. 지금 그냥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걸로 돼 있는데 되게 호탕하게 가가지고 축하합니다. 내한테 이겨놓고 대통령 안 되면 큰일 납니다라는 그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운범의 승리에 좀 방해가 됐었어요. 진짜 이 카리스마가 너무 대단해서 운범한테 이제 바로 이제 운범한테 빛이 쏟아지고 스포트라이트를 오롯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되게 고민했는데 주변에선 너차라는 의견이 많았고 저랑 이제 김상원 편집 감독님은 이거 아무래도 이 바로 이제 창대와 운범의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도드라지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빼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는 편집 과정에서 빠졌지만 내가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간 거였네요. 네,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내한테 이겨놓고 대통령 못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대사인데 네, 저는 나름 되게 저는 편하게 얘기하면은 정치인 YS가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패기와 그런 정치인의 모습도 보이고 YS가 가장 우리는 지금 IMF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태어나기 전에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YS의 행적들을 보고 있으면은 와 진짜 멋있는 정치인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정치인이 현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DJ는 당연히 저한테 그랬고 그래서 YS의 젊은 시절을 녹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그 시절 그 인물에 대한 애정도 또 반영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방면적으로 지금 제 개인적으로 정치에 혼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술이 덜 깨서 그래요. 그때 이걸 썼을 때부터 혼미를 느끼고 있을 때여서 그래서 그 당시를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괜히 그 당시가 그리워지고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독재 시기였는데 뭐 얼마나 낭만적이었겠어요. 근데 그냥 저의 어떤 환상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범은 창대에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실장은 창대에게 정치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운범은 어떤 생각으로 이 반응을 했고 창대가 무엇을 느끼길 바랐나요? 정치 얘기라는 게 참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 정치를 하면 되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운범은 창대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실장은 창대에게 진심으로 얘기했나 싶어요. 이용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던졌고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아마 가차없이 또 내쳐지지 않았을까. 그걸 위해서 정치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이 실장은 참 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고 운범은 창대한테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남도 다치게 하지만 너도 다친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창대가 뭘 느끼길 바랬나요?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어떻게 어떻게 알겠어요? 네. 이성규 씨한테 좀 더 연락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느꼈냐. 근데 그 다음 대사가 서창대가 이제야 진심 이야기하시네요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보면서 약간 쿵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김운범도 사실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정이 다르지만 인재 선거부터 썼잖아요. 그 모포 선거에도 잘 이용했다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참모로 아주 절대적인 참모로 신임을 했었고 이제 판이 대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김운범 본인한테
또 뭐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내 친구인데 이제야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켜봤던 것 같아요, 상대를. 근데 계속 이게 더 나는 지금 깡소주 마시는 줄 알았어요. 벌컥벌컥. 그게 김원범이 뭐 말이 어디서 다시 이어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서창대가 북한말로 대사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배우님과 후반부에 한번 북한말로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배우님께서 거기에서 그 대사를 북한말로 하겠다라고 고민을 해오셔서 한 거잖아요. 감독님이 그때 보시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매력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실장이랑 이 실장한테 물어보는 그 빵을 터뜨렸을 때 그때 이 그림의 대사가 뭐였지? 이 그림 속에 나도 있었던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지분 있는데 얘기하고 있던. 네네 그때 북한말을 쓰는 거를 생각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때가 이제 다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말을 왜 써야 되냐 이제 청년 선배랑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북한말을 남의 앞에서 쓰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걸 내려놓을 때라고 했는데 근데 저보다 성균 선배 생각이 더 탁월했던 게 운범이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다 내려놓는다고 배우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배우의 생각이 더 제 생각보다 더 좋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북한말로 한번 그냥 서울말로 한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북한말 듣자마자 서울말로 하실 필요 없다 그냥 이게 네, 선배님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이 질문에 제 생각 한 번만 첨언하자면은 저는 창대가 정치를 하지 말라고 아니 운범이 창대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도 진심이었고 이 실장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혐오를 느꼈을 것 같아요. 창대는 각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동경해왔던 사람의 진심과 자신이 혐오했던 사람의 진심을 듣고 자신이 혐오했던 사람이 당신은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혐오가 확 밀려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범이 더 생각났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서창대가 김경범 곁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였나요? 그냥 늘 행복했겠지만은 그래도 경선을 본인이 승리시켰을 때 가장 짜릿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짧고 굵은 답변 감사합니다. 배우님도 읽어주시겠어요? 킹메이커 운범을 연기하면서 가장 몰입이 됐던 순간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장면? 뭐 그런 건가요? 글쎄 몰입하려고 노력을 하지 뭐 100% 몰입이 되진 않아요. 가까워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는 거지. 완전 몰입이 돼서 그 인물이 된다라고 감히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제일 신경 썼던 거는 그 목포항에서 연설이었어요. 제 성격이 남 앞에 나서서 제가 왜 배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남 앞에 나서서 뭘 발표하거나 어려서부터 그걸 되게 두려워하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했던 사람이어서 그 배우가 된 후에도 이렇게 앞에 나가서 뭐 내 의견을 막 얘기하고 제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성격이 못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지 감독님한테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방법은 없고 운변학원 다녀야 되나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 모티브가 됐던 DJ 보좌관 출신 모 국회의원님께서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있으셨는데 자기가 가장 그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진짜 거부했거든요. 어떻게 혼자 해결해 보겠다. 근데 그 씬이 잘 안 넘어가면 이게 김은범이라는 역할이 설득력도 없고 저는 많은 대사보다도 그 연설 장면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김은범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 그분도 엄청난 발병가에다가 이 선동적이었고 굉장히 호소력 짙은 연설가로 또 유명한 분인데 그 씬이 아마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처음 해보는 카메라 무빙이었는데 그걸 뭐 케이블 뭐라 그래요? 케이블을 이 가로질러서 한 100m 정도부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천천히 오는데 원신 원가스로 그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연설이랑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 타이밍도 계산해야 되고 연설은 연설대로 몰입해야 되고 그날따라 정말 더럽게 덥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속은 막 쩔어있지 막 땀으로 긴장돼서 땀나고 더워서 땀나고 아주 이 양복속이 뭐 난리가 나는데 그 장면이 몰입도 해야 되고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또 이 씬을 어떻게든 소화해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되게 기억에 남고 힘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도 그 촬영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진짜 많이 더운 날이었고요. 왜냐면은 사람이 쓰러졌었어요. 더워서 사람이 2명이 그 더위에 쓰러지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렇게 더운데도 햇볕은 안 나왔어요. 저는 쨍한 햇볕을 원했는데 흐리고 덥고 가장 습하고 가장 이제 사람 짜증나게 하는 날이었고, 처음에 이제 선배님이 읽고 첫 테이크를 봤는데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선배님한테 뛰어가가지고 이 템포에서 쳐보고 이때 손짓을 해보고 막 그걸 해서 아마 그 킹메이커 찍는 내내 가장 많이 간 테이크였어요. 제가 알기로 한 17번 정도를 그 더운데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못하겠다 글로 써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겠고 저 글로 써볼게요 라고 했는데 사실 12번째랑 14번째 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때 2개가 이제 왔는데 저도 이제 왜냐면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시행착오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내 안에서 오케이고 아니면 이 덥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빨리 저를 합리화시키는 건지. 근데 선배님도 똑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고 갔는데 저한테 가는 길에 연락이 오셨어요. 다시 찍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일단 한번 볼게요. 왜냐면 저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 이제 제가 저랑 가장 믿는 이제 키 스텝들을 이제 방에 불러서 보면서 얘기를 했죠. 어때라고 했는데 좋은데 뭐가 이제 문제냐라고 했는데 이제 배우랑 저는 이게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게 오케이인지 아닌지 둘 다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우한테는 오케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또 배우가 불안해서 다시 찍을까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배우도 불안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편집실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다라고 연락이 와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극장에서 본 것은 몇 번째 테이크인 건가요? 그 12번째인지 14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선배님도 배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제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풀이 단계 때부터 영화 들어가기 전부터 공 선배님이
저랑 술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다 죽여줄 거라고 죽일 거다라고 그랬는데 딱 봤는데 제가 첫 테이크 가고 동고 선배님한테 아니 다 죽여준다던 얘기인데 동고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카메라가 저기 있고 내가 이만하게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네. 사실은 그렇죠. 나는 동고 선배님 호소력이나 뭐 어떤 동고 선배님의 연기에 카메라가 붙어야 돼. 처음부터 붙어 있으면 배우가 표현하기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점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에서는 아무리 감정을 잡아도 우리는 감정을 못 느끼니까 제가 이제 손짓이나 이런 행동을 선배님한테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배우한테 되게 힘든 콘티였고 확실히 되게 힘든 콘티였고 왜냐면은 배우의 마지막 표정 말고는 그 연설한 표정을 관객은 볼 수가 없고 심지어 저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정말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위와 또 고심 끝에 저희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것 같은데 다들 만족스러우셨죠? 네. 박수와 함께. 네. 그러면 감독님 질문 뽑아주실까요? 질문 뽑을 때도 두 분의 성격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설경구 배우님은 미리미리 뽑고 미장센에서 가장 신경 쓴 장면, 배우님들의 얼굴에 가장 신경 쓴 장면이 궁금합니다. 아까 메타포라고 말씀하셨는데 메타포는 좀 고급스럽게 숨겨져 있는 거고 저희 대놓고 빛과 그림자를 썼는데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의 얼굴에도 그림자가 언제 묻고 빠지고 미장센에서도 어디까지 빛을 살리고 어디까지 끊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 하나람 미감님, 조영래 촬영관님, 이기규 전문 감독님 늘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신경 쓴 장면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는 저희 모든 신을 통틀어가지고 약간 강박일 정도로 다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도 거의 모든 장면들입니다. 김은범에게 빛이 많이 묻는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좀 기존 촬영과 좀 다르다, 기존 현장과 다르다, 빛을 나한테 많이 쏘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었는지 배우님 생각도 여쭤보시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빛을 의식하고 찍진 않았고 뭐 저한테 빛이 온다는 거 뭐 그거는 그리고 뭐 현장에서 그런 설명들을 많이 감독님이 하니까 여기가 뭐 서탕대 쪽이 기본이 숙이면 서탕대한테 그늘이 확 쥐어야 된다는 걸 현장에서 얘기하니까 알긴 아는데 제가 굳이 그 빛을 신경 쓰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배우님은 연기에 빠져서 자, 그러면 질문 해주시죠. 영화를 감상할 때 운범을 연기하신 배우님만의 운범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팁이 있을까요? 팁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기가 글쎄요 뭐 이 직업이 참 재밌는 게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사실 뭐 대본을 뭐 안 외울 수는 없으니까 외우게 되는데 상대 대사는 거의 몰라요. 현장에서 들으면 되지 하고 그래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상대 말을 진짜 들으려고. 그러니까 얘 대사 끝났다 내 대사 해야지가 아니고 진짜 듣고 말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운범의 감정선에 대한 팁이라기보다도 액션은 리액션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리액션을 잘해야 된다는. 선생님은 진짜 상대방 대사를 안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대사가 안 끝났는데 상대방 대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건 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 질문 뽑아주세요. 처음과 끝에 등장하는 닭 이야기는 어디서 영감을 받으셔서 넣게 되신 건가요? 영감을 받은 거는 도청이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언제나
시나리오를 그 첫 장 한 두세 장 써놓고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두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는데 그냥 바로 생각이 났어요. 닭, 붉은 실 이런 게 생각이 났고 엔딩은 사실은 그런 동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 박성인 PT 작가님이라는 분이 그 수미상관 좋아하는데 한번 해봐라고 그래서 굳이 또 동 얘기를 뭐 이러다가 운범의 여기에 대한 운범의 대답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거기 힌트를 얻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좀 근데 사실은 약간은 뭐지? 짜낸 느낌은 좀 들었었어요. 저도 쓰고 찍으면서 그 대사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위한 느낌의 수미상관 느낌이 좀 들긴 한데 그래도 좀 필요했다고 느껴서 그렇고 그렇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원래 엔딩에서는 어떤 얘기를 두 사람이 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원래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창대의 임종 직전에 운범이 찾아가는 내용이었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운범의 뒷모습에서 영화가 끝나는 버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운범의 장례식 때 창대의 장례식 때 운범이 와서 창대의 부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엔딩이었었는데 근데 그때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비슷했어요. 지금이랑 그러니까는 둘의 길은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은범은 창대를 그리워하지만 그리고 창대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고 은범도 그 사과를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대화들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 쥐어 짜낸 면도 있지만 지금의 엔딩이 훨씬 제가 예전에 써놓던 것보다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영화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어줘서 저도 좋은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배우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어볼게요. 연기할 때 관객들의 감정을 특별히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던 장면이 있으셨나요? 뭐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 늘 제 감정을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마음이 매신 있고요.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봉하기 전에 시사회 때 첫 시사회 때인가 그 실제 그 DJ 전 대통령님의 둘째 아드님이 사모님이랑 그 며느님이랑 같이 오셔서 보시는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뭐 실제 뭐 서창대 모티브 되던 엄창록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바로 지척에 사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더 긴장되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영화로 누를 끼치면 안 될, 누를 끼치게 되면 어떨까 그때 제일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인 사실을 진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사셨던 분이어서 근데 우리 같이 그분 옆에서 봤던 우리 팀 관계자 입을 통해서는 많이 울고 가셨다고 해서 너무 울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행이다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러면 감독님이 미를 뽑으셨어요? 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따라 영화의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어집 씬으로 영화를 끝냄으로써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오기였어요. 그래서 한아름비 감독님이 아무리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사심으로 영화 엔딩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그래 봐 이거였어요.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어요. 근데 홍어를 진짜 좋아해요. 홍어 동호회가 있을 정도로 홍어를 좋아해요. 현장에서도 홍어만 나오면 뭐 허겁지겁 될 정도로 좋아해요. 진짜로. 무기로 영화를. 저 할까요? 네. 처음에 김은범 배역을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 작품을 하기로 마음먹었는지 알려주세요. 그 불안당 때 2권을 받았어요. 불안당이랑 킹메이커. 근데 변상현 감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개를 받으니까 이거나 똑바로 해 이렇게 된 거죠. 불안당이랑 뭘 그 다음을 생각해. 그러면서 물론 읽었죠. 킹메이커도 같이 읽었는데 불안당을 찍으면서 이게 너무나 전 국민이 알려져 있는 전 대통령이 모티브가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근대사의 인물이 아니고 현대사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대중이었었어요. 그 캐릭터 이름이. 근데 그걸 계속 이름을 바꿔달라고 계속 해서 촬영 거의 얼마 안 남아서 이름이 김은범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조금 하중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더 하기를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당 촬영하면서도 내가 김은범 누구 데려와 볼게 내가 그 엄청나게 하면 안 돼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단칼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 배우는 어때? 김은범? 이 배우는 계속 찔러봤는데 글쎄요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아예 그냥 흔들리지 않고 안 된다고요. 그냥 그거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거절도 할 수 없이 그냥 그거 하게 돼서 막상 한다고 하니까 또 물론 모든 촬영할 때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역은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서창대 역할이 쉬워서가 아니고 이게 어떤 서창대 역할은 새롭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알려줘서 그 부분 때문에 피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역을 좀 바꿨으면 했던 마음이지 그럼 나 안 할래라는 말은 안 했고 불안당을 하고 나서 변상현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워낙 제가 강해져서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면 앞으로 길복선 했으니까 7개 남았어요. 10개 하면 됐어요. 네, 저희 오늘 재미난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질문도 재밌게 클라이막스에서 시작을 해서 영화의 엔딩에 대한 이야기도 한참 나누었고 그리고 영화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가 거의 마무리 즈음 왔다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또 다른 시작, 길국순을 어제 쫑파티를 하셨다는 것도 되게 운명적으로 느껴지고요. 앞으로 두 분이 많은 영화를 계속해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났으니 두 분에게 오늘 영화에 임하셨던 감정, 소감 이런 거를 여쭙겠습니다. 홍보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극장 개봉을 하려고 할 때 GV를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면은 안 된다라는 어떤 지침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제한이 많았는데 편하니까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맘 편히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불안당 이야기가 뭐 GV를 여러 번 해서 많았는데 킹메이커는 더 고민했고 할 얘기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길복순이랑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 뭐 지금도 우린 다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좀 그래도
관객들이 자리 뛰어 안 앉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있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좀 벅차고 좀 그런 기분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끝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농구 선배님랑 또 한잔하고. 아, 예, 저도 이렇게 그 뛰어 앉아 있는 객석만 쭉 보다가 오늘 이렇게 또 뛰어 앉기 없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뵈서 너무 좋고 마스크는 서로 쓰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뵈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질문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또 봬요. 두 분이 끝나고 한잔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한 상이 차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 두 분을 위한 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 오늘 이렇게 자리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운영진 분들한테도 준비해주신 케이크는 백상 상관한 기념 케이크라고 하고요. 네, 꽃과 선물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세요. 케이크에 지금 칼이 꽂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칼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해오신 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중간에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꽃과 함께 두 분이 받으신 저 종이 봉투에는 문배주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마셨던 만찬주라고 합니다. 네, 두 분께도 좋은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순서로 저희 객석을 배경으로 함께 기념 촬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포즈 취해주시고요. 두 분과 사진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